안녕하세요. 서울창업허브 제품화 지원센터입니다. 3강 파트 모델링에 대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 파트 모델링에 대해서 첫 번째, 돌출 기능을 이용한 파트 모델링. 두 번째, 회전 기능을 이용한 파트 모델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습을 하기 위하여 솔리드웍스 환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도 기존 실습 설명을 드렸던 부분과 같이 솔리드웍스를 실행한 후에 파트 파일을 생성하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구성됩니다. 먼저 돌출 기능을 이용한 파트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기능을 이용한 파트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우선적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와 마찬가지로 작업 트리에서 정면을 선택해 준 후에 커맨드 매니저 쪽에서 보시면은 스케치라는 그 아이콘 버튼을 클릭을 하신 후에 스케치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점이 먼저 보이겠고요. 사각형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아이콘 옆에 보시면 역삼각형 표시로 되어 있는 그 아이콘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 역삼각형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코너 사각형, 중심 사각형, 세점 사각형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 사각형으로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사각형을 선택하신 후에 화면의 원점 기준으로 해서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임의에 위치되어 있는 지점까지 클릭을 하여 종료를 하여 줍니다. 지금은 그 사각형에 대한 그릴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있기 때문에 ESC 키를 눌러서 환경을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배치되어 있는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치수를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스케치 항목 옆에 그 지능형 치수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실제 작업하는 화면에서 보셨을 때 마우스 포인터 옆에 조그맣게 치수에 대한 그 그림이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가로하고 세로에 대한 치수를 부과를 할 거기 때문에 우선 가로 부분에 있는 선을 선택하셔서 가로 치수를 이렇게 생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화면에다가 클릭을 한 번 더 해보시면 치수를 부과할 수 있는 상태로 창이 하나가 생성이 되고요. 이 치수 부과되어 있는 창에다가 100mm 정도 치수를 부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mm 치수를 부과를 하셨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완료를 해주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세로 치수를 부과를 할 텐데요. 왼쪽 또는 오른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선을 선택하신 후에 임의에 위치하고자 하는 그 화면에다가 클릭을 한 번 더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을 했을 때 동일하게 치수를 부과할 수 있는 창이 생성돼서 이번에는 50mm 정도의 치수를 부과를 하고요. 확인 창을 눌러서 확인을 해서 완료를 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검은색 상태로 기존 2강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완전 정의라는 표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 표시는 어디서 확인을 하시냐면 하단에 보시면 완전정이라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 그 도형이나 아니면 꼭지점 선을 움직여 보셨을 때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한 스케치에 대한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치를 이렇게 다 작성을 하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그 스케치 종료, 파란 색깔에 대한 스케치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 그 스케치가 완료되어서 스케치 환경 상태에서 빠져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케치 상태에서 빠져나왔을 때 작성하였던 그 스케치는 이렇게 회색으로 색이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빨간색 X 방향 좌표나 아니면 Y 방향 좌표 표시는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돌출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은 이 커맨드 매니저 쪽에서 그 피처 항목을 이렇게 선택을 해 보시면은 그 제일 좌측 상단에 돌출 보스 베이스라는 이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셨을 때 속성창이 이렇게 발견되는데요. 단면을 스케치할 평면 또는 피처 작성을 위해 사용할 기존 스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상에서 기존에 만들었던 이 스케치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돌출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돌출의 제일 첫 번째 보시는 부분은 시작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초기에 시작이 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스케치 평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케치 평면이라는 그 시작 조건이 초기에 저희가 만들었던 그 스케치를 기준으로 한 그 평면에서부터 시작하겠다라는 의미이고요. 눌러보시면은 밑에 한 3가지 정도 부분들이 쭉 더 있는데 진행하면서 실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지만 이론상으로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려보자면 뭐 면이나 평면을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존 스케치가 평면에 뭐 평행한 임의로 선택하는 면이나 평면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 조건을 그 지금 있는 스케치에 대한 평면 기준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가상의 면을 만들었다면 그 가상면 기준으로부터 뭐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약간 뜻하고요. 꼭지점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뭐 하나를 만드셨다면 그 만들었던 그 꼭지점 부분부터 뭐 위치 어느 지점까지 뭐 만들겠다라는 이제 시작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프셋 거리는 그 스케치 평면을 오프셋을 그 시켜서 뭐 그 위치 지점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방향에 대한 부분이고요. 방향은 총 항목들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연구가 되는데 자주 쓰는 기능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블라인드 형태라고 합니다. 블라인드 형태라고 하고요. 블라인드 형태는 실제로 만들 때 이제 거리값을 주고 그 생성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형태는 거리 몇 미리를 주고 할 거냐, 거리값을 주고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mm로 설정이 되는데 20mm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그 확인을 눌러 보시면은 그 화면창에 보셨을 때 작업 트리 영역창에 미리 보기 형태로 이렇게 20mm 형태에 대한 형상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 꼭지점까지 라고 하는 항목을 만약에 선택해 주시면은 기존에 이제 다른 형상 피처 형상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있었을 때 그 피처를 스케치 평면과 평행하게 하는 그 면에 지정한 꼭지점 또는 그 스케치를 하셨다면 그 스케치에 대한 꼭지점까지 생성하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세 번째 곡면까지는 그 형상에 대한 곡면 또는 그 작업을 하셨을 때의 작업면에 대한 그 면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 면까지
그 돌출을 해서 형상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라인드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거리값은 한 10mm만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마른 목골에 대한 형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구배라고 합니다. 구배. 그래서 그 구배의 기능을 이렇게 한번 켜주시게 되시면은 지금은 그 1도가 지금 적용이 됐는데 화면 상태에서 보셨을 때, 작업 영역창에서 보셨을 때는 이게 뭐 안쪽으로 구배가 들어가는 건지 바깥쪽으로 구배가 들어가는 건지를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좀 약간 값을 조금 의도적으로 좀 키워서 한 10도 정도를 키워서 보셨을 때 이렇게 안쪽으로 구배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900 값을 바깥쪽으로 좀 약간 주시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바깥쪽으로 구배를 선택을 해 보시면은 그 스케치의 기준으로 돌출을 했을 때 구배를 이제 바깥쪽으로 줄 건지 안으로 줄 건지를 그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입력 값들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상들을 구배가 있는 형상들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 구배를 주지를 않을 거기 때문에 구배 기능을 좀 꺼서 좀 진행을 해보고요. 예를 들어서 방향이 지금 앞쪽 방향으로 나와 있는데 뒤쪽 방향으로 좀 약간 주시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방향에 대한 전환은 뭐 이 블라인드 형태에 대한 방향에 대한 설정을 반대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콘을 눌러 보시면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되셨다면 제일 상단에, 좌측 상단에 확인키를 눌러 주셔도 되고, 그 우측에 작업 영역 창에 보시면은 그 우측에 그 확인 창이 또 있습니다. 동일한데요. 확인 창이나 아니면은 그 취소 창, 지금 취소를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확인 창을 눌러서 완료를 해 주셨을 때는 이렇게 스케치를 이용해서 그 돌출 기능을 활용을 해 가지고 만든 그 솔리드 형상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이 트리 창에서 있었던 정면, 윗면, 우측면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처음에 이런 형상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면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그 만들어진 이 이제 형상에 대한 이 면에 대해서 면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 돌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윗면, 뭐 측면으로 돌려 보시면 마우스 포인터 그 휠을 가운데 휠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회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 선택을 해서 돌출을 한번 스케치를 한 후에 돌출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하나 선택을 하셨다면 스케치 부분을 들어가서 그 커맨드 매니저에 스케치를 들어가서 스케치를 눌러 보시면 요 면 기준으로 이 지금 그 선택한 면 기준으로 스케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그 원을 가지고 원을 하나를 이용해서 돌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선 옆에 원을 선택하셔서 포인트를 찍고 한 번 더 클릭하셨을 때 원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수는 지능형 치수를 이용해서 상단에 보시면은 지능형 치수 이용하셔가지고 원의 테두리 클릭, 그 다음에 또 클릭 하셔가지고 10mm 정도만 좀 주겠습니다. 10mm 정도를 주고요. 이때 치수를 조금 더 부과해서 이 형상에 대한 배치를 좀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로 치수를 주시겠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 사각형으로 지금 만들어진 이 형상에서 그 모서리, 좌측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치수를 좀 부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모서리를 갖다 대시면은
주황색으로 이렇게 미리 한번 선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미리 스케치했던 그 원의 외곽선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가로에 대한 거리값을 원의 중심으로부터 형상에까지에 대한 그 거리값을 설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치수를 놓고자 하는 위치 지점에다가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수치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 15mm를 부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mm를 주시고 확인 한번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15mm 값만큼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세로 치수를 한번 부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델에 대한 그 선의 그 상단부 모서리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원의 외곽선을 선택을 하시면 세로에 대한 배치 치수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 지점에다가 그 치수를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한 20mm 정도만 부과를 해서 확인을 한번 눌러 보시면 이렇게 완전 정의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스케치가 이렇게 다 되셨으면은 그 우측 상단에 보셨을 때 스케치 완료 버튼, 완료 버튼을 눌러 주시면 스케치를 이렇게 빠져나가서 확인해 보시면 요 면 기준으로 아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면 기준으로 스케치가 이렇게 그 위에 스케치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요거를 다시 한번 돌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동일한데요. 커맨드 매니저 피처 쪽에 가보시면, 눌러보시면 돌출 보스 베이스 똑같이 스케치를 선택을 하시고 나서 클릭을 해주셔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능 활성화가 돼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화면 창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돌출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인 이제 설명인데요. 예를 들어서 바디 합치기라는 기능을 끄셨을 때는 먼저 켰을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바디 합치기 기능을 이제 키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솔리드 바디는 여기 솔리드 바디는 하나 상태인 그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아까 그 바디 합치기 기능을 끄고 만들었을 때는 독립적인 솔리드 모델을 만드실 수 있어서 그거는 필요에 따라,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기능 설정을 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바디 합치기 기능을 한번 끄고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 기존 거 여기 그 솔리드가 지금 한 개인데 바뀌고 나서는 몇 개가 되는지 한번 기억을 지금 잘 하셨다가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존에 만들었던 그 보스 돌출 그 피처 그 항목에서 그 트리 항목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그 칸들이 뜹니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칸들이 뜨는데 여기에서 피처 편집이라는 제일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해 보시면 다시 수정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바디 합치기 기능을 꺼보고 한번 확인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할게요. 바디 합치기 기능을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셨을 때 보시면은 그 솔리드 바디가 이렇게 두 개 개별 항목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항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하나로 좀 만들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정 들어가셔 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셔서 제일 첫 번째 거 피처 편집, 그 트리에서 편집을 하는 기능이고요. 편집을 들어가셨을 때 이 바디 합치기 기능을 켰을 때랑 껐을 때랑
켰을 때랑 활성화를 안 시켰을 때랑 좀 차이가 있는 점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돌출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태까지 이제 만드는 과정을 조금 했었다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자르는 형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이쪽 이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스케치를 해볼 건데요. 커맨드 매니저에서 스케치에서 스케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 코너 사각형 선택하셔가지고 사각형을 선택했는데 선택이 예를 들어서 중심 사각형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요 첫 번째 거 코너 사각형 선택하셔가지고 일단 임의의 위치에다가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임의의 위치에다가 클릭 한번 하시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스케치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치수 동일하게 부과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능형 치수를 선택하신 다음에 지능형 치수를 제일 먼저는 이제 사각형을 먼저 해볼 거니까요. 가로 치수 선 선택하셔가지고 임의의 위치에다가 배치. 이번에는 한 10mm 정도만 줄게요. 다 되셨으면 확인. 자, 두 번째는 세로 치수 선택하셔서 임의의 위치에다가 배치한 후에 요거는 한 15mm 정도 주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뭐 엔터 눌러 주셔도 되고요. 지금 확인 아이콘 눌러 주셔도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엔터를 누르면은 이 동영상 부분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영상 부분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확인키를 저는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는 이제 뭐 이렇게 형상에 대한 모서리를 썼는데 이 지금 스케치에 대한 원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에 대한 원점을 선택하셔서 사각형에 대한 모서리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은 가운데 기준으로 이제 가로 치수를 배치 치수를 이제 만드실 수 있고요. 요거는 한 15mm 주고 확인. 뭐 이번에는 위쪽에서 그냥 아니면 아래쪽에서 보겠습니다. 아래쪽 모서리 선택해서 아래쪽까지의 거리 아니면 저는 이제 여기 가운데 기준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5mm 주겠습니다. 이렇게 완전 정의를 이렇게 끝내줬으면은 이 상단에 보시면은 스케치 완료 버튼 동일하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빠져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회전해서 보셨을 때도 아까 여기 면 기준으로 이 면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스케치는 여기 기준면에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피처를 들어가 보시면은 커맨드 매니저에서 피처 항목을 다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지금 왼쪽 창에 보이시는 것들은 다 만들 때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오른쪽 편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다 깎을 때 쓸 건데 기존에는 돌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이제 깎는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돌출 컷에 대한 부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컷을 딱 선택해 보시면은 지금 스케치를 선택하라는 이제 이제 안내고요. 그 부분을 요 스케치를 사용해서 깎을 거기 때문에 클릭을 해 보시면 왼쪽 창에 보셨을 때 속성창인데요. 속성창이 돌출 보스 베이스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유는 결국에는 만들 거냐 아니면 깎을 거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시작 조건을 설정하는 부분도 똑같고요. 다만 이제 방향 1번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블라인드 형태 뭐 만들 건데 이번에는 뭐 컷을 할 거기 때문에 깎겠다. 블라인드 형태는 몇 미리를 주고 깎을 거냐 거리 값에 대한 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밑에 보면 또 이제 마침 조건이 이제 관통, 아예 다 뚫겠다, 양쪽으로 뚫리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블라인드 형태로 10mm, 요게 이제 10mm이기 때문에 10mm니까 당연히 그 관통이 될 건데, 뭐 거리 값을 안 주고 그냥 관통에 대한 구속 조건을 이렇게 부과를 해주게 됐을 때에는 그 확인 눌러줬을 때 이렇게 깎이는 형상을 컷에 의해서 깎이는 형상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마우스 그 스크롤을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 보시면 확대가 되고, 그 스크롤을 이렇게 누르신 상태에서 움직여 보시면 회전이 되기 때문에 그 확대나 회전을 통해서 이렇게 깎여 있는 형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관통을 했기 때문에 기준으로부터 이쪽 면 기준으로부터 이렇게 관통이 된 형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돌출을 이용해 그 솔리드 형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전 기능을 이용해 3D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면을 기존까지는 정면에다가 기준으로 해서 이제 형상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우측면 기준으로 해서 스케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 거는, 처음에는 그 원통에 대한 걸 좀 만들어 볼 텐데요. 원통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능이 회전이기 때문에 회전에 필요한 단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그 코너 사각형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너 사각형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제 원점 기준으로부터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임의의 위치 지정까지 하셔서 클릭하신 다음, 그 다음에 지능형 치수, 커맨드 매니저에서 지능형 치수 선택하셔 가지고 가로 치수는 한 20mm 정도만 이렇게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세로 치수는 한 50mm 정도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고요. 다 되셨으면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스케치 종료 버튼을 눌러서 스케치를 종료해 주겠습니다. 피처 매니저 쪽에서 보셨을 때 그 상단에 보시면은 기존에는 돌출 보스 베이스로 이렇게 만드는 형상을, 3D 형상을 만들어 보는 것을 했다면, 이번에는 옆에 보시면 회전 보스 베이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셨을 때 단면을 스케치할 평면 똑같이 이제 그 안내창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기준축을 이 안쪽에 왼쪽 편, 보이는 작업면 쪽에서 이 스케치의 왼쪽 편 선택을 해주시면, 이 왼쪽에 대한 그 실선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실선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각도가 지금 360도이기 때문에, 각도가 이렇게 360도이기 때문에 원통에 대한 형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180도로 하시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은 원통이 아니라 원통이 이제 반으로 이제 깎인 형상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처음에 이제 기준이 되는 회전축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전축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셔갖고 선택 취소를 눌러 주신 다음에 그 왼쪽 편이 아니라 그 작업 영역차 오른쪽 편으로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그쪽 기준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통은 회전이기 때문에 이게 축에 대한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선택 취소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위쪽에 대한 선을 눌러보시면 또 다른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에 대한 축을 어디로 줄 건지에 대한
회전에 대한 형상이 조금씩은 다 달라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존에 맨 처음에 했었던 것처럼 이 왼쪽 기준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왼쪽을 회전축으로 이렇게 선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요. 블라인드 형태는 360도 이렇게 선택하셔서 확인을 딱 눌러 보시면 이렇게 솔리드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회전 기능을 이용해서 조금 다른 기능을 만들어 볼 텐데요. 그 왼쪽 트리에서 만들었던 그 디자인 트리에서 만들었던 요 피처는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 주시면 지울 거냐라는 이제 안내창이 나오는데 이 L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스케치도 선택해서 딜리트 키 해서 지워주겠습니다. 똑같이 우측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여기 커맨드 매니저에서 스케치 눌러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선을 먼저 하나 만들어 주고요. 중심선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자, 원점에서부터 수평면인 선 하나 만들어 주고요. 다 만드셨으면 ESC 키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사각형, 코너 사각형 하나 선택하셔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원점에 그 수직인 Y 방향의 수직인 점선이 보이죠? 포인트 한 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위치 있는 지점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치수 한번 부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진행형 직수 표시부되어 있는 진행형 직수 선택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여기 지금 이제 원점 기준으로 되어 있는 그 중심선, 그 가상선 선택하시고 지금 여기 실선 바로 위에 배치되어 있는 실선 선택하셔가지고 거리값은 한 20mm만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폭이 되는 부분일 거고요. 요 두께 부분은 선택하셔서 10mm 정도 해서 확인 눌러주시고 가로 길이는 요것도 한 10mm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속 조건을 부과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Y에 있는 축과 여기 지금 사각형이 좀 이렇게 같은 동일선상에 맞춰지기 위해서 원점에 있는 점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각형에 있는 왼쪽에 있는 실선을 하나 컨트롤 키를 클릭하신 후에 선택을 하셔가지고 두 가지 요소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구속 조건 부과 왼쪽 창에 보시면은 이게 일치라는 구속 조건이 있습니다. 이 일치라는 구속 조건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그 치수에서 부과를 이제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구속 조건이라는 규칙적인 부과 항목을 선택해서 이렇게 완전 정의 밑에 보시면 이제 완전 정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스케치로 완료를 지었습니다. 다 되셨으면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그 스케치 완료 버튼, 스케치 여기 완료 버튼 선택하셔가지고 스케치를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똑같이 그 회전 기능을 통해서 피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사각형을 만들었던 거는 이제 단면 회전을 할 거기 때문에 단면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커맨드 매니저에서 피처 항목 선택하셔가지고 그 회전 두 번째 거 회전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제 축을 요 축을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스케치에서 중심선으로 만들었던 거를 축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들기보다는 축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축 선택을 하게 되시면은 다음과 같이 모델이 기존에는 이렇게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한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단면이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그 떨어져 있는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형상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360도가 아니라 뭐 270도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270도에 대한 각도 단위를 설정을 해주시면 이런 형상들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시면 다음과 같은 형상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에 대한 기능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3강에서는 이제 돌출 기능, 그 다음에 돌출 컷에 대한 기능, 그 다음에 회전을 이용해서 3D 형상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3강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